어디가? 두식이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새벽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좀 갔다 올게.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 아니야.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우선이야, 당신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정희 씨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젊은 시절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월은 흘렀고 남편도 은퇴하고 자식들도 제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오순도순 조용한 노후를 함께 보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남편이나 아내밖에 없다는 말. 정희 씨는 그게 정답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자식보다도 배우자에게 기대며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희 씨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무심한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무심함이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잦아졌고 정희 씨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골프, 등산, 심지어 사소한 모임까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정희 씨는 집안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점점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그래놓고는 매번 친구들을 불러다 밥을 먹이고 대소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가 챙기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을 보며 정희 씨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신이 바라던 노후의 삶인가?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고 중요하다는 남편의 말에 정희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친구랑 살지. 왜 밥해줄 사람 필요해서 곁에 붙어 있는 건지. 정희 씨는 문득 자신이 허드렛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남편을 친구들의 품으로 보내버리기로. 정희 씨에겐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다 보니 돈도 많이 벌어야 했고 집안일도 끝이 없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았고 하루를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은 모두 잘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직장도 잘 다녔고 각자 결혼해 독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나니 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취미 하나 없었고 언제든지 만나 수다 떨 친구도 어느새 주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산다는 건 어쩌면 스스로에게 건넨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 늘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다들 제 몫을 해내고 있었기에 이제 자식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몇 년 되었고 정희 씨는 남편보다 2년 먼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은퇴하면 더 이상 뒷바라지할 자식도 없으니 이제는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노후를 함께 보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의 노후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남편의 친구,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영철이 얘기한 적 있었나? 글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중학교 동창이 있어, 영철이. 아, 그놈 한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놈인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하루 머물고 대전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랬어. 그래, 뭐 그러려니. 정희 씨는 대충 대답하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에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밖에서 자라고 그래? 다른 식구도 없어. 나보려고 하루 왔다가 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잠은 호텔에서 자면 되잖아. 야박하게 어떻게 그래? 그런 줄 알고 있어. 다음 주에 온다니까. 아니, 거참. 이미 영철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 말어. 말을 바꾸면 내가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어? 남편은 친구를 대접하라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 했고 정희 씨는 그 무신경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식사만 하고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룻밤 자고 간다는 건 그 몇 배는 더 신경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 놓고 통보하듯 말하는 남편에게 정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며 술자리며 각종 대소사에 부지런히 얼굴을 비췄고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불편한 입장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퇴근 후 겨우 숨 좀 돌리려 하면 느닷없이 손님이 들이닥쳤고 정희 씨는 아이 챙기랴 손님상 차리랴 허둥대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수고를 단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오롯이 부부 둘만 남은 집이지만 그렇게 더더욱 조용하고 한적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난 지 20년이나 된 친구를 굳이 집으로 데려와 재우겠다는 남편의 생각을 정희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정희 씨는 성격이 워낙 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향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도 편하게 호텔에서 자지 않고 왜 굳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정희 씨를 보고 정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오히려 정이 없는 쪽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내려가 살자. 당신 고향? 그래, 어머니 살던 집? 응, 리모델링 해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시골은 아니야. 차 타고 2시간? 아니, 차 안 막히면 1시간 40분이면 가. 그게 그거지. 나야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아는 사람은 만들면 되지. 여기라고 당신 누굴 만나고 살았나? 그건 그렇지만 이 집은 월세 줘서 생활비 보태면 되고 얼마나 좋아. 조용한 곳에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지내면 좋잖아. 애들도 잘 살고 있고 명절이면 얼굴은 보겠지. 애들이 오든 우리가 가든 상추 뜯어다 밥해 먹고 저녁엔 해질 무렵 동네 산책하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의 말에 정희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즈넉한 시골길을 걷는 상상을 하니 정희 씨는 그게 자신이 꿈꾸던 삶 같았습니다. 애들 오기엔 너무 멀지 않나? 무슨 자꾸 애들 얘기를 해. 나이 들면 남편이랑 마누라밖에 없는 거 몰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정희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굳이 가지 않을 이유도 없었기에 정희 씨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누구 만나? 병문에 갔다 오려고. 밥은 먹고 와? 점심 먹고 올 거니까 당신 챙겨서 먹어. 하지만 남편의 약속과는 달리 이사한 직후부터 남편은 유난히 바빠졌습니다. 혼자만 말이죠. 고향이다 보니 친구들이며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인사하랴, 모임 다니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정희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나도 남편의 바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희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는 기대는 점점 사라졌지만 조용한 시골의 삶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로 밖에서 밥을 해결하니 밥 차려줄 일도 없어 오히려 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땐 남편과 함께 만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 바로 쌈을 싸먹고 마당 평상에 누워 휴대폰으로 손주들 영상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 외로운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희 씨를 그냥 혼자만 두었다면 이토록 괴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적응하고 스스로 즐길 거리도 만들며 혼자서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 정희 씨는 늘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앉아 있던 정희 씨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현관 잠그는 걸 불편해해서 낮에는 늘 문을 열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아무 때나 집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재수 씨, 석창이 어디 갔어요? 정희 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바라보자 남편 친구는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로 털썩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 슈퍼에서 뭐 받을 게 있다고 갔는데 안 계시네. 금방 오죠? 글쎄요. 금방 온다고 나갔는데 꽤 됐어요. 그래요? 그럼 금방 오겠네. 그는 그 말을 하더니 그대로 TV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희 씨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차는 무슨 차?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안주거리 있으면 좀 줘봐요. 그럼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예, 서기가 말 안 했어요?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리모컨을 더듬었습니다. 20분쯤 지나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정희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른 밥 먹자. 막걸리부터 한잔 하자. 그러고는 식탁 위에 막걸리 병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슈퍼에서 막걸리를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손님에게 상을 차려줘야 했던 정희 씨는 조용히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시간이 오히려 반가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웬만하면 집에는 누구 좀 부르지 마. 왜? 불편해? 응,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고 우리끼리 먹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가 좀 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래. 나도 걔네 집에 가면 다들 반기던데. 당신은 왜 그래? 아니, 이번에도 당신 없다고 했는데도 와서 기다리잖아. 솔직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든가 해야지. 아이고, 뭘 또 왔다 갔다 해. 별거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정희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처음엔 고향 친구들을 만나 활기를 되찾은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도 속으로 이것도 다 한때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때는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건 정희 씨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사 오기 전 가끔 손님이 들르던 도시 생활이 더 나았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밖에서 친구를 만나던지 아니면 친구를 집에 데려오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정희 씨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정희 씨는 수시로 심부름을 시켜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밥만 차려주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정희 씨의 그런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난지 몰랐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있어도,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래. 백날 집에만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지. 나이 들어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 청승 맞아. 그래, 그렇게 혼자 둔 게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향에서 자신이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건지. 사람을 만나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원래 친구가 없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일과 집밖에 모르고 살아왔기에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레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직장 동료는 있어도 따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집안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희 씨에게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을 가족이자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정희 씨 외에도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어쩌면 그 때문에 갈등이 깊어진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밭에 풀 좀 뽑아야 해. 잡초가 많이 자랐더라고. 나 지금 나갈 건데 어디? 두식이랑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어. 대낮부터? 그게 낭만이지. 수육 삶아가지고 먹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나도 갈래. 당신이 거길 왜 쫓아와? 친구들끼리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냥 집에 있어 풀 뽑아야 된다며? 나 혼자 집에서 풀이나 뽑으라는 거야? 언제 풀이나 뽑으라 그랬어? 심심하면 뽑으라고 한 거지. 그러더니 헛기침을 툭 하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같이 어울려 보려고, 함께 시간을 보내보려 아무리 마음을 내어도 남편은 그런 정희 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걸까? 정희 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곳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섭섭한 마음을 품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나름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말만 믿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 내려와 이렇게 홀로 내버려진 게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엉망이 되어가는 텃밭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희 씨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조심스레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도 외롭다고 해서 두식이랑 재수 씨 초대했어. 뭐? 와이프까지? 그래, 부부 동반으로. 정희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또다시 핀잔을 주었습니다. 외롭다고 하지 말고 당신도 좀 노력을 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동네 사람들하고도 좀 잘 지내고 말이야. 정희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외로움을 핑계 삼아 친구 부부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초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치 아내의 외로움을 배려해주는 척 구색을 갖춰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걸 알면서도 이번만큼은 남편의 장단에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울려 사는 것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의 친구 두식과 그의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기 2근을 사들고와 함께 구워 먹자고 했고 푸짐하게 상을 차리니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재수 씨,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셨죠? 그 말에 웃으며 대답하는 두식의 아내는 정희 씨가 봐도 여성스럽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다고 했고 정희 씨와는 다르게 두식의 아내는 이 시골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도 한번 두식이네 집 가봐야 돼. 음식도 얼마나 정갈하게 잘 하시는지. 이놈이 진짜 장가 잘 갔다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엄청 사교적이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재수 씨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민망한 듯 웃었고 두식은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남편을 타박했지만 다들 농담처럼 흘려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사람은 오직 정희 씨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부부가 돌아간 뒤에도 입이 마르도록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아, 정말 그만해. 아까도 그게 뭐야? 왜 사람을 비교하고 그래? 비교하긴 뭘 비교했다는 거야. 당신도 좀 보고 배우라는 거지. 내 말은 내가 남의 와이프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그냥 뭐 전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 그러더니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남편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열어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콕 집었습니다. 여기 맞춤법 틀린 거 봐. 어디 가서 그러지 마. 당신 대학 안 나온 거 티가 나. 재수 씨 봐. 딱 봐도 교양 있잖아. 정희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다는 것이 정희 씨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 셋을 키우고 맞벌이로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삶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대졸이니 고졸이니 따지는 일이 없었기에 더더욱 남편의 그 말은 비수처럼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처구니도 없었고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그 일로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고 며칠간 냉랭한 기류가 계속됐습니다. 나중엔 남편이 사과하긴 했지만 이미 마음속엔 깊은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편은 다시 그 부부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 하는 눈치를 슬쩍슬쩍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차라리 혼자서 밭일을 할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희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일이 겹쳐 내려올 시간이 마땅치 않아 정희 씨가 올라가는 게 더 낫겠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올라가면 좋겠대. 애들도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자 돌아온 건 단번에 튕겨져 나오는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남편이 갑자기 다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야겠다. 어디가?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갔다 올게. 아침에 돌아가셨다니 이제 겨우 빈소가 차려졌을 시간. 뭐가 그리 급한지 남편은 허겁지겁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그 말에 정희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도 아니야.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정희 씨가 말릴 틈도 주지 않고 차를 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지 좋기 4시간은 흘렀지만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던 정희 씨는 결국 더는 버틸 수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더라도 지금쯤이면 돌아왔을 시간. 답답했습니다. 버스도 끊겼을 것 같아 콜택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단체로 단합회라도 나간 건지
어디에도 응답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을 버티고 나서 정희 씨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를 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전화를 하냐고.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두식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두식이 울고 불고 난리야. 그 말에 정희 씨는 순간 아픈 것도 잊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에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더 우선이야, 당신은? 아, 당신은 안 죽었잖아. 장래가 우선이지. 지금은. 그 말에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 결과는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장이 너무 부어올라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정희 씨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눈물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정희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그렇게 좋아? 남편은 병원에서도 그렇고 퇴원 후에도 어딘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뱉는 말은 오히려 더 솔직했습니다. 나 죽으면 올 놈들 많고. 그게 좋아. 그래도 그래? 그럼 나 죽으면 아무도 안 오겠네. 친구가 없으니까.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껌뻑였고 정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람들 좀 만나면서 살아야겠다, 여기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딜? 집으로. 때마침 보름 전쯤 세를 놨던 아파트 세입자가 곧 나간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동산에 다시 내놓겠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가지 않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거기로 올라가려고. 짐 싸. 뭐? 알았어. 당신 거기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부부야? 나는 지금이 훨씬 부부답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랑 통화도 하고 말도 하고 당신 짐 싸서 오면 나는 이 집에서도 나가서 따로 살아버릴 거야. 이번엔 정희 씨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도시로 올라온 뒤 삶은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혼자인 건 여전했지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느끼던 고립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노후도 나쁘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와서 친구를 새로 사귈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작은 취미도 즐기고 가끔 자식들 얼굴도 보고 그렇게 조용히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전화를 걸어 뵙기를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지만 정희 씨는 당분간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서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만 떠올려도 아직까지도 속이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고 나면 함께 밥을 차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떨어져 살며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 혼자라고 받아들이니 정희 씨의 삶은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니 말입니다. 정희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롯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한 여자가 결국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말에 아파도 방치당한 정희 씨. 그 오랜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선택한 혼자의 삶. 그녀의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씨의 용기가 통쾌했다면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좋았을 것 같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더 깊고 더 공감 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